안녕하십니까 하남 시민 여러분, 저희는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 유세단입니다. 저희가 이곳 하남시에 온 이유는요,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알리기 위해 하남시에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잠시 후에 김경재 후보님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남 시민 여러분, 저희는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의 유세단입니다.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이곳 하남시에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김경재 후보님의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네,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는요,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대선 주자와는 차별화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는요, 자유, 우파, 구국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탄핵은 사기였죠. 태블릿 PC는 거짓이었고요. 거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거짓 촛불로 집권한 주사파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분열했습니다.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적폐에 몰리고 자살하거나 감옥에 수감이 되었죠. 나라의 국가는 거덜이 났습니다. 감기 수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을 겁박해서 자영업자들을 몰락해 했고요.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젊은이들은 이번 생에 아파트 소유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은 종부세로 2중 3중의 세금으로 고통에 시달려야 하고 있고요. 쓸만한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멀쩡한 원천은 고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사파 정부에 5년을 맡기게 된다면, 또 주사파 2중에 속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사파 세력과 주사파 이중대는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오만하고 무식하고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주사파 1중대, 주사파 2중대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구국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기호 10번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후보입니다. 김경재! 네,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듣기에 앞서서 저희 신자유민주연합 박서구 당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올라와 주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단상에서 성능이 높은 마이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무례를 먼저 진심으로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며칠 앞으로 다가온 3월 9일 선거는 여러분의 운명을,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짜증나시고 불쾌하시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으로 잠시 발걸음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도 춥고 해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겠습니다. 지금 3월 9일 선거는 앞으로 며칠 후 일주일 전이면 여론조사도 공표하지 않고 캄캄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론을 제대로 접할 수가 없고 오로지 깜깜이 선거로 누가 앞서는지 누가 뒤서는지 이 전국의 흐름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앞에 현란하게 붙은 현수막, 또 벽에 붙은 14명의 후보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우죽순처럼 솟아났습니다마는 이미 선거는 종반전에 접어들었고 선거의 양상은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1번 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윤석열, 그리고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해서 좀 숨가쁘긴 합니다만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가 맹렬하게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3월 9일날 좋든 싫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이 나라의 운명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경재 후보는 여러분들께서 늦게 출발해서 모르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만은 정치를 제일 잘 아는 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경재 후보님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 펜실바니아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1번, 2번 이분들 정치 아십니까? 정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만도 못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건국대학교 정치외교과를 나왔습니다마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정치를 공부했고 그 사람들보다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은 의사는 의과대학을 나오면 의사를 하고 판검사는 법대를 나와서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고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대학을 나와서 경영을 하고 또 그리고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을 하고 의사는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는데 이놈의 정치판만은 전공을 정치를 공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오다 가다가 건설하다가 돈 좀 벌면 나오고 또 판검사다가 쫓겨나서 할 일 없으면 나오고 또 그리고 의사하다가 의사하기 싫으면 나오고 참 희한한 곳입니다. 사실은 이 나라의 정치가 혼탁하고 정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바로 정치를 공부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이 안 하고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혼탁하고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 이재명 후보 우리 후보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올라가서 다른 후보 비방하지 말고 품격있게 유서를 하라고 늘 충고를 합니다만은 저도 가까스로 몇 마디 비교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군대 갔다 왔습니까? 두 사람 다?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사일을 찾고 국방을 찾고 안보를 찾습니다. 하다못해 1등병 2등병이라도 군대법을 먹고 군대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국방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지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국방을 얘기하는 거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김경재 후보 공군 중위로 예편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군으로 그것도 장교로 군 복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여의도 국회의원 한번 해봤습니까? 한 사람은 시장 도지사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에 출마하셨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님에게 삼가 충고를 한다면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겐 저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분이 담아야 할 그릇이 있어요. 이분은 도지사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도백으로 끝났더라면 그분의 인생은 명예롭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 지저분한 과거가 낱낱이 들투어지지 않았을 텐데, 도지사를 넘어서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릇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별요라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이분을 존경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분입니다. 조금만 욕심을 절제하고 도지사에서 참았더라면 정말 존경받는 도지사, 그리고 가정도 이처럼 낱낱이 들춰내서 풍지박산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지사가, 아니 비서가 심부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초밥 먹을 수 있지요. 사모님 관용차, 옛날에는 거의 관용처럼 치부해온 것이 세상에 맑아져서 잘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밥 한번 잘못 먹었다고, 신용카드 한번 잘못 썼다고 지금 난도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런 인간이야의 평화를 받으면서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동정이 가고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분 어떤 분입니까?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더 올려 말하면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걱정 하나 없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시 공부를 웬만한 사람들은 2년 버텨내지 못합니다. 3년 못합니다. 왜? 경제적으로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몇 수 만에 검사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수 9번 만에 검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의 끈질긴 노력과 신념은 높이 삽니다마는 9번 고시 공부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알아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돼가지고 운이 좋아서 좋은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지금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9계단 5계단을 떼서 승진을 하더니 하루아침에 검찰 결국장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사람은 그 인품은 외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씨에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의 품격, 대통령도 품격이 있습니다. 나 그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추 타놓고 배내놓고 건들건들 걷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뒷자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싹 쓸어버리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에서 되겠느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외교를 해야 되고, 외교를 하면 동부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외국에 나가서 또 우리나라의 귀빈이, 북빈이 외국의 대통령이 오셔서 정상회담을 하면 정상들은 정상들끼리 무릎을 맞대고 국제정세를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논의할 때 그 영부인은 나름대로 상대국 영부인과 담화하고 내조를 하면서 국가 여러가지 재발 문제를, 외교 문제를 같이 토의합니다. 나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부인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부인은 처음에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더니 어느 날부터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꼴을.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인님, 아니 비쭉 페이스북인가 어디 유튜브인가 얼굴 한번 비치다니 지금껏 신랑은 대통령이 됐다고 추월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데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간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깥에다 내놓지 못하는 수신제가는 그냥 수신조차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줄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대통령 선거는 종반전에 들어섰고 3파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가 출발이 늦어서 지금은 허겁지겁 숨가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우리 5천만 국민을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3월 9일을 현명한 판단, 현명한 결정을 해주리라 믿고 앞으로 남은 10여일이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고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경재 후보가 대통령감이 충분히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깐막하게 손가락 짚어서 4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바로 섭니다. 우리 김경재 후보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육군, 공군 장교로 전역하셨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측은해서 모시면서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패거리 정치 진절나지 않습니까? TV 토론이라고 후보들 얘기하는 거, 싸움질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 서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호언하는 사람들, 우리 지난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 5년 이 꼴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재촉이 왔는데 이 얘기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경재 후보 애교 맡겨도 될 뿐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바이든이죠. 바이든과 중마고우입니다. 그분과 수시로 통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 우리 김경재 후보뿐입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대답해 보세요. 당신들 대통령 되면 이 낱마처럼 얽혀있는 미국, 일본, 중국, 소련과의 외교를 해낼 자신이 있는지, 과연 그 나라에 한 번이라도 가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경재 후보 17년간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조야의 기라석 같은 인물들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쩌든 우리 통일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김정은이 그렇게 비율을 맞추고 백두산 가서 노래까지 부르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만 이 사람들 남북연락소 보소 폭파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며칠 전 이틀을 두고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인지 폭탄인지를 계속 쏘아 올리는 지난 허송세월 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김정일 시대 때 남북 간의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한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맨 처음 북한을 가서 낱마처럼 꼬인 남북 간의 관계를 실타래를 풀어내고 물꼬를 두고 온 최초의 정치인이 바로 김경재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이유만으로도 3월 9일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 김경재 후보를 선택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김경재 후보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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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네, 여러분 드디어 김경재 후보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경재, 김경재,
김경재. 하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재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좋았는데 밤이 되니까 오후가 되니까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오늘 이 교통 정리하고 장례 정리하기 위해서 하남경찰서에서 우리 군경들이 나와서 보호하고 관리해준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당사자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박성우 대표가 말씀을 여러 가지 잘 짚어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또 갈 데가 하나 있었어요. 구리인가요? 구리가죠. 예. 이번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헌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치명적이고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우리가 1948년에 이승만 박사가 창건한 대한민국이 그동안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북한의 남침에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저 부산 앞바다까지 밀려가가지고 톡 차면 떨어져 버릴 그런 국가적 총체적 난국에서도 이 나라를 지탱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발전과 그 후에 여러 민주화 운동 대통령이 들어서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방된 전 세계의 1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경제 발전도 가장 잘했고 산업화와 민주화도 동시에 달성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지난해 말로 한국의 국민들의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서 3만 5천 불 가까이 됐습니다. 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식민지 통치를 하다가 해방된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발전을 꼽으려면 지금 인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인도는 워낙 인구가 많은 데다가 이 양반들이 좀 완만한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식민 통치 중간에 민주주의를 배웠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민주주의를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문맹률이 많고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들의 격심한 갈등이 있고 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나 자와할 네루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민주주의가 아주 우여곡절을 거쳐서 간신히 넘어와 가지고 지금부터 한 12년 전부터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우리와 같은 해방을 했으면서도 중진국으로 올라가는데 좀 후발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IT를 취급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도의 그 힌두교가 가지는 그 명상, 메디테이션의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창조적인 머리를 가지고 IT를 선도합니다. 아마 앞으로 한 10년, 20년쯤 되면 중국을 앞서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우당간에 그건 그렇고 한국은 자그마한 나라예요. 한국이 미 합중국의 97분의 1입니다. 쫌해합니다. 그러나 현대적으로 나라를 평가하는 것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었시다. 프랑스의 어떤 건축가가 저렇게 올리는 아파트를 창조했어요. 그 전에 고대도 이런 아파트 계절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좀 저 아파트가 한 층이 건평이 뭐 한 500평 된다면 이걸 20층을 태우면 10,000평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을 위로 세워버리니까 적은 영토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특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적은 나라에서 반쪽짜리가 저리 가버렸어. 헌법상으로 보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란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란 집단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요새 그게 잘 안 먹혀요. 왜? 그 나라도 어마어마해갖고 유엔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5,000년 동안의 같은 문화, 같은 시조, 같은 물, 같은 땅덩어리에서 사는 나라 중에서 지금까지 영토적 분쟁을 가지고 가장 격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이 한민족뿐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권은 저 중세기에 있으나마나 하는 무슨 세습 정권을 따가지고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쪼르르 3대가 그냥 왕노릇처럼 해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주체 사상, 그러니까 주사파를 만들어가고 남한의 곳곳에 주사파를 많이 박아놨어. 이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정치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도지사를 했다는 이 아무개 씨는 성남시장을 할 때 그쪽의 좌파들에게 포섭이 됐어요. 아니 성남시장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념 교육을 충분히 받지를 못한 데다가 주사파적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주변에 주사파 천지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험해. 아니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가져왔는데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 나라 정부는 문재인도 마찬가지야. 사드를 가져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전 근대적이고 망국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대장동의 주인공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부조리와 뭐 불법과 이런 것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경우가 되어서라도 대장동의 주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제 정권 교체라는 입장에서 나타난 윤아무개를 보니까 이건 한 수 더 뜨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까 우리 박성우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고등고시에 합격을 하다가 뭐 잘 안 돼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변호사 하다가 또 어물어물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신청을 하고 다시 검사가 된 사람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26년간 검사 노릇을 했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죄진 사람 잡아가지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런 식으로 잡은 사람이야. 고일만을 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검사라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인내도 찌그러고 무혐의를 만드는 사람들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주고받은 돈도 뇌물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윤석열이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올시라마는 그래서 김종인이니 김한길이니 하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다가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니까 말이 시끄럽거든. 꼬장꼬장하고 시비를 다 쫓아내버리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시 만들었는데 아니 맨 위에 30명의 지도층이 전부 판검사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검찰 동무회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사파 공화국에 못지않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윤석열이가 지은 작자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래도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에 맞추기 위해서 딱 하나만 국민 앞에 사죄하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쪽에 표를 찍겠다
하고 지난 몇 달 동안 그 교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오늘 현재까지. 내일 모레 일요일이면 28일에 이제 후보자들의 이름을 선거 투표용지에 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 당신이 1600만 명의 투표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런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지도 않는데도 45년을 구형해가지고 22년을 박해해서 4년 9개월을 감옥소에 집어넣어서 이 장본인이 윤석열이 그뿐만 아니라 하도 가혹한 검찰의 수사 때문에 5명이 자살을 해서 이재수 같은 이 나라의 국군의 지도자가 될 쓰리스타도 하도 억울해서 자살해버렸다. 그리고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됐어요. 박근혜 정권의 요인들이. 저도 2020년에 광화문 대회의 대회장으로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10법 이유로 저도 석 달 열동안 감옥소에 갔다 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혐의야. 검찰군을 남발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잡아가. 이것은 정말로 주사파에 못지않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좀 말을 심하게 하면 찍을 놈이 없다는 거야. 1번을 보니까 대장동이 보이고 2번을 보니까 박근혜를 까먹어 놓은 사람이 보인단 말이야. 찍을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의 권고로 제가 등 떠밀려서 제가 앞으로 5년간의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진다면 공정한 정치를 해서 공정한 법치를 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한 토대 위에 올려놓겠다. 저는 16년간의 망명을 통해서 외국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세계의 문물을 많이 봤습니다. 아, 제가 정치를 하면 이런 연구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많이 감동. 아,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오래 망명을 해버린 통에 정치적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제 대학 친구나 하는 사람이 벌써 초선 재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춥고 배가 부게 살다가 그냥 어물어물해서 그냥 살려니 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저를 이 자리에 떠미는 친구나 동지들이 네가 여기서 침묵하고 조용하면 역사적 죄인이다. 네가 표가 몇 표가 나왔든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주창이야. 이 나라의 헌정을 지키겠다는 사람, 이 나라의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부동산 값을 내리고 전기 핵 발전소를 다시 올리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찍는 표 하나가 이 나라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1번을 찍으면 주사파에게 표를 찍어가지고 김정은이의 신하가 되는 것도 달게 받겠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2번을 찍으면 윤석열이가 검찰권을 동원하고 민생을 좌지우지하고 당신을 마음대로 까막새에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충실하게 그걸 따라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호 10번 김경재를 찍으면 나의 자식들과 나의 새끼들에게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 표가 떨어져 있는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를 찍음으로써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내가 한몫을 했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와 형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대한민국을 동북아 시대에서 가장 우뜸되는 나라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고의 대통령,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골프 한번 쳐보지 않는 대통령, 그런 사람으로 서민의 보수로서 여러분을 잘 모실 것을 약속하면서 3월 9일에 표 한번 딱 찍으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것을 보증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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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김경재 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님이셨습니다. 김경재 네 김경재 후보님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 9일 꼭 기호 10번 김경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선택해야 하는 거 기호 10번 김경재라는 거 다시 가슴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호 10번 김경재 잊지 말아주십시오. 10점 만점